안녕하십니까. 강의 진행하고 있는 교수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신라의 성장에 대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사실 신라는 지역 따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삼국 사기가 됐건 삼국 유사가 됐건 신라에 대한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신라는 일반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통일신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삼국에 대해서는 고려 백제에게 조금 더 출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신라를 제대로 알아야 통일신라하고 차이점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름 중요한 학습 테마가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3번 보면 2번이니까 웬만하면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시험하고 공무원 9급 시험에서는 통일신라가 나오면은 안 나오고요. 통일신라가 안 나오면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뇌물마립간. 그래요, 우리 강개토대왕 도움을 받아서 김씨 왕의 세습에 들어갔죠. 부자성소. 그 강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진 그릇이 경주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그릇 이름을 호명 그릇이라고 합니다. 고려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눌지마리카는 이 백제의 비교왕하고 같이 433년에 나체 동맹을 체결한 왕입니다. 소지마리칸.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왕칭호를 못 썼던 거죠. 소지마리칸은 백제 동성왕하고 결혼 동맹을 493년 또는 494년 체결해서 두 나라의 결속을 강화했었죠. 지증왕은 최초로 왕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신라로 국호를 변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소를 이용한 우경. 그래요. 이거 관련한 걸 깊이갈이라고 하는 건데 소를 이용해서 땅을 깊게 간다고 하죠. 그러나 그 깊이갈이가 시작되는 건 신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화되는 건 고려라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상국, 오늘날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고요. 우리 그 국혼을 중시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나라의 혼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이때 독도가 정식으로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동시전은 이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설치한 수도, 특히 그 수도에 국가가 설치한 시장을 시전이라고 합니다. 고려 때 시전은 개경에 있고 조선에서 시전은 한양에 있겠습니다. 신라 때 시전은 경주에 있었죠. 근데 그 지증왕이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든 이름이 동시전이 되겠습니다. 고려하고 조선에서는 경시서라는 이름, 시장에서 경찰한다라는 경시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앞으로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풍왕은 신라에서 제도를 정비한 왕이죠. 그래서 병부, 신라가 고구려 백제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최초의 부서로 병부가 설치가 되고 국가의 법령체계라고 할 수 있는 율령, 이거는 지배계층의 권익을 위한 거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최초로 연호를 씁니다. 연호를 쓴다는 건 지난번 강개토 대왕의 영락이 최초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호 1년 하면은 제가 왕이 된 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선호 10년 하면은 제가 왕이 된 지 10년. 원래 이 연호라는 건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강개토 대왕의 영락, 이어서 버풍왕 때 건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불교를 공인하게 됐죠. 이차돈이라고 하는 스님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하게 되는데요. 527년의 일이 됩니다. 한편 금강가야가 이 버풍왕에게 항복하게 되죠. 김유신 일가가 원래 금강가야 왕족인데 이때 신라에 항복하게 되면서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진흥왕은 신라 전성기를 열었던 왕인데 비록
비록 우리 백제 성왕을 배반하고 성왕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한강 하류를 확보하게 되고 561년 또는 562년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대가야는 항복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하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왕족이 포섭이 되는 것은 없었고요. 대신 대가야 인물들이 신라에서 상당히 활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한 것도 진흥왕이고요. 거칠부라고 하는 신하에게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게 한 것도 진흥왕이죠. 삼국의 역사책은 전성기 때 편찬이 되었다고 했죠. 선덕여왕, 네, 황룡사 구충목탑 이거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첨성대,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천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덕여왕, 집사부라고 하는 기밀 부서를 만듭니다. 요새 같으면 국가정보원격이 되겠고요. 이때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참고로 신라의 왕실은 혈통이 성골, 진골 뭐 이렇게 있는데 성골이 왕위를 차지하다가 진덕여왕을 끝으로 대가 단절이 되고요. 진덕여왕 다음부터는 진골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김춘추가 김유신 지원을 받아서 태종 무열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요, 이게 이제 신라의 성장과 관련된 계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백제가 제일 빨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성기는 근초고왕이었죠. 그 다음이 고구려 장수왕 정도, 강개토대왕 장수왕. 5세기였습니다. 백제가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전성기는 6세기. 네, 지증왕, 법흥왕을 거쳐 진흥왕 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그래요. 뭐 신라 1세기 때 이전에 박혁거세가 경주, 서라벌이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경주를 건국하게 됩니다. 기원전 57년의 일이라 기록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제일 빠르게 됩니다. 박석김 세성이 번갈아가며 왕위를 차지,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한다. 연맹왕국 단계로 해석을 하죠. 이때는 왕 이름이 이사금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거 좀 따로 한번 정리해 보죠. 한편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을 했었죠. 그리고 유리왕 이대왕이었습니다. 고국천왕이 2세기 후반의 왕인데 진대법을 실시했었고요. 3세기 왕으로 동천왕이 있었는데 위나라 장수 강구검의 침입을 받아 국가가 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백제는 온조가 주몽 아들로 나라를 세웠죠. 서울 위계성 일대에 한성이라고 해서 한성 기반으로 세웠습니다. 250년경의 왕입니다.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앞서 나가게 됩니다. 4세기 신라는 뇌물마립간, 4세기 후반 강개토대왕 도움받은 왕인데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이라는 칭호, 그래도 왕이라는 칭호는 못 썼어요. 아마도 강개토대왕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데요.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고려 강개토대왕 도움을 받아 왜구와 금강가야의 침입을 격퇴했었죠. 경주에 있는 그 무덤 호총, 이 호총은 왕 이름은 누군지 모르고 호명 그릇이 발견됐다고 해서 호총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명 그릇에 보니까 강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강개토대왕 이름은 강개토대왕이 뭐 죽은 다음에 이름이 더해지는 거니까 글쎄요, 뭐 굳이 강개토대왕 시기라고 하면 뇌물마립간, 그 다음으로 따지면은 늘치마립간 정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두 분 중에 한 분 무덤이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요. 고구려는 미천왕 313년 걸리는 사람이죠. 서한평 점령하고 낙랑을 멸망한 사건 중에 마지막 남은 9년을 멸망시켰죠. 고국 원왕은 371년 평양에서 전사합니다. 근초광에게 전사한다고 했죠. 소스리망, 네, 372년 불교를 공인. 태학 최초의 국립대학을 설립합니다.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건 칭류왕이었어요. 374년의 일이었었죠. 다음 신라의 위기 극복과 삼국 주도입니다.
5세기. 네. 누르치마리카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맞서 이거는 여기 좀 고쳐야겠어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백제. 누르치마리칸이 아니라 비교왕이 되겠죠. 비교왕하고 네. 백제의 비교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었죠. 네, 여러분들 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433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지마리카는 고구려에 맞서 백제 동성하고 결혼동맹. 정확히 말하면 493년 운명장령 따지면 1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입니다. 강개소대왕 장수왕. 이 시기 사람이죠. 강개소대왕은 390에서 410년 사이 왕이고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고 문자왕이 이제 부여를 복속했었죠. 백제는 비교왕 나제동맹 체결 433년이죠. 계로왕 어떻게 해요? 475년에 장수왕에게 전사하게 되죠. 한양이 함락된 한성이 함락이 되고 문주왕 아들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역시 475년의 일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성왕이 소지마리칸하고 역시 493년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보캐블러리 외운다고 하잖아요. 한국사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지명 이름이 나오고 사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매우 까탈스럽다 또는 암기할 게 많다라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시고 저랑 같이 교재 올려드린 파일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보시는 가운데 기출문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슬금슬금 이 자신감이 붙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사 능력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리하고 시험에 응해 보시면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하나씩 따시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이나 1급을 획득하고 싶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쏟아야만 합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쉽게 획득되는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6세기입니다. 지증왕이죠. 6세기 초 국호를 사루에서 신라. 신라라는 뜻은 새롭게, 새 신자죠. 사방을 망라한다, 라자입니다. 그래서 신라. 최초로 왕의 칭호. 신라에서 최초의 왕의 칭호를 사용했고요. 그만큼 신라가 왕칭호 사용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같이 묻는 걸 순장이라고 하는데 순장을 금지하고 이건 노동력을 중시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죠. 우경을 장려. 기피가리하고 연결되죠. 기피가리 일반화되는 건 고려. 장군 이사부를 통해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전국을 주, 군, 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편제하고요. 주에는 군주, 군사력이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이 군주 파견합니다. 벼슬하는 사람이고요. 요새 같으면 도지사 정도가 되겠군요. 경주에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 동시전 설치 얘기 드렸죠. 고려 조선에도 비상기구가 개경, 한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버풍왕은 신라 최초의 부서 병부를 설치합니다. 백제는 고이왕 때 250년에 먼저 육자평이 설치가 되고 16관 등이 편제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신라가 거의 300년 가까이 늦은 걸 알 수가 있고요. 화백회의, 이건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입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라는 화백회의인데 이 화백회의 하나는 만장일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신라는 부족끼리 서로가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화백회의의 최고 책임자로 상대등, 경주에서는 최고 귀족이 되겠습니다. 상대등이 임명이 되고요. 율령을 반포. 백제는 250년의 고이왕, 고구려는 392년에 불교를 수용하는, 죄송해요. 네. 고구려는 382년에 불교를 수용하는 소수리망,
유령이 반포가 되죠. 그리고 공복, 관리들의 복장입니다. 공복이 제정이 됩니다. 연호로 건원. 네, 최초의 연호는 강계도 대왕이 있었던 영락이었습니다. 구별하시고요. 스님입니다. 한자로 이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이선호할 때 그 이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발을 이자라고 하는 또 다른 한자인데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됩니다. 2차돈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목을 베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진흥왕에게 강구를 해서 진흥왕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하얀색 피가 이렇게 쏟아 나왔다고 해서 그 이적을 본 귀족들이 불교 공인에 대해 동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신라 같은 경우 왕이 부처라고 주장하는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불교 공인을 귀족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반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527년 공인됩니다. 금강가야가 항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김해김씨가 이때 이제 신라로 들어오는데요. 가야를 만든 사람은 수로왕이 있죠. 우리 가야 편에서 한번 정리할 건데 금강가야 마지막 왕은 김구혜입니다. 김유신 할아버지 뻘인데 진골 계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에서 진골 귀족은 신라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다 이렇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진골 귀족은 신라계가 주적인 건 맞지만 김해, 김씨, 금강가야 왕실이라던가 나중에 안승이라고 하는 고구려 왕자도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신라는 이 귀족의 반발로 불교 수행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 늦었다. 다음은 진흥왕인데요. 진흥왕 이전에 고구려는 뭐 이때 특별한 왕은 없고요. 백제입니다. 문영왕. 지방에 22단로 설치. 중국 남쪽의 양나라,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 성왕 538년 사비 천도. 중앙에 22부를 설치. 성국에 5부방 설치. 국호를 남부여.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왕족이 부여시인 나라. 그 근초광 때부터인데 백제가 되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건 성왕. 역시 백제입니다. 부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백제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내려오고 고구려에서 백제로 내려왔다라는 걸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찬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게 되죠. 다음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남한강 상류 진출하면서 이 자리가 원래 고구려 중원 고구려비가 있는 자리인데 단양 적성비를 세우고요. 한강 상류를 확보 백제 성왕을 제치고 하주까지 점령하죠. 성왕에게는 뭐 배반당한 피눈물 나는 날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교통로 당항성, 우리나라 평택 지역인데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 한강 하주 확보 유역의 의의는 중국으로 직접 가는 교통로를 열었다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사실은 그 교통로를 통해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교두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한강 하주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 두 번째로 세웁니다. 간산성 전투에서 성왕, 전사, 나제 동맹이 결렬이 됐죠. 다음 대가야가 멸망되면서 후기 가야 연맹이 와해됩니다. 561년 또는 562년의 일인데 이때 창녕비라고 하는 비문을 만듭니다. 한경도까지 장악하면서 황초정비, 마은영비라고 하는 비문을 또 만들게 되는데 그래요. 뭐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비열홀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비열홀주를 설치하기도 했었죠. 비열홀주. 또 하나 뭐 적어 볼까요? 비열홀주 설치. 네,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 함께 또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사부를 시켜서 도살성, 원래 이사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복한 사람이지만 도살성, 금연성 나오면 지증왕이 아니라 진흥왕 때입니다. 이사부 장군이라고 뭐 꼭 지증왕 때만 사는 건 아니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 거치부라고 하는 신하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하게 합니다. 역시 삼국은 전성기 때 역사를 편찬합니다. 국난의 위기를 맞아 역사를 편찬한 근현대사하고는 다릅니다. 구별하시고요. 백제의 역사책 이름이 근초광 때 석인데
일본 최초의 역사책 이름이 일본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하고 일본의 깊은 유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 신라의 역사가 국사, 우리가 오늘날 한국사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역시 신라,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우리 역사에서 상당 부분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룡사를 만든 건 진흥왕, 여기에 구충목탑을 만든 건 선덕여왕 구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19세기 금석과학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북한 선비가 진흥왕이 세운 거라는 걸 고증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죠. 이거는 뭐 꺽쇠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 아시면 좋은 게 이 이중 꺽쇠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석관옥 이렇게 제가 꺽쇠를 넣어 놓으면 이거는 금석관옥이라는 책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북한산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제가 박학다식한 걸 설명하기보다는요, 뭐 그런 자랑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시험에 나온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니 여러분들이 기왕에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1급,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제 5급, 7급 시험에 다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대체가 되었고, 9급 역시 마찬가지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사에서 고득점이 올린다는 걸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자세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평생 쫓아다닙니다. 승진하려고 해도 한국사 능력시험이 가점이고요. 이직할 때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칠책입니다. 진평왕 원광법사에게, 이 원광법사가 화랑을 위해서 세속 5개라고 하는 5개 규율을 내려주는데요. 중국 수나라가 당시 통일을 했습니다. 중국을. 그래서 스승이 되어달라는 걸사표라고 하는 뭐 약간은 좀 자존심이 상하죠. 스승이 되는 걸 구걸한다의 걸사표인데 이걸 제작하게 합니다. 선덕여왕, 그래요, 백제 마지막 왕 의장 공격을 받아 대야성을 비롯해 40여 성을 빼앗깁니다. 아니 뭐 백제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고구려 돈 바꾸자 김춘추를 파견했지만 그동안 진흥왕 때 영토 뺏긴 고구려가 김춘추 말 들어주겠어요? 무슨 헛소리냐, 영토 내놓기 전에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신라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선덕여왕은 승려 자장이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 호국불교 성격의 황룡사 구충목탑, 상당히 선덕여왕 때 마음이 아팠다는 걸 알 수 있죠. 40여 성 뺏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층마다 상대하는 나라가 있는 구충목탑, 이거는 고려 몽골 2차 침입으로 소실됩니다. 천문관 지키고 첨성대를 제작하죠. 진덕여왕이 성골로는 마지막 왕인데 또 불교식 왕명, 내가 부처다라는 왕명은 법흥왕부터 시작이 되죠.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니까. 그래서 내가 법흥 부처다 이런 건데,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왕으로 불교식 왕명도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낸 나당 동맹이 이때 체결이 되고요. 왕칙 쫓기고 집사부, 이거 저 국가정보원 같은 기구라고 했죠. 장관으로 중시, 나중에는 그 시중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뭐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중시, 시중. 네. 그래요. 고구려입니다. 영량왕, 보장왕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영량왕 때 이제 612년 수나라하고 싸우면서 살수대첩이 있죠. 보장왕 때 영계소문이 집권하면서 645년 안시성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668년 문무왕에게 멸망당하고, 문무왕 태종무열왕 아들이 있죠. 자, 다음은 백제가 무왕입니다.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하게 되죠. 미륵사를 익산에 만들고 전라북도라고 했어요. 의자왕 대야성 함락되고 이때 백제도 멸망하게 되는데 660년에인데요. 그때는 이제 태종 무열왕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 넣어보죠. 네, 사실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판사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또는 카페라던가 이런 데서 공부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왜 유튜브에
사실상 무료 아니겠어요?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 한국사 실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호명 그릇입니다. 어떠세요? 상당히 그릇이 정교하죠? 관계도대왕식이면은 대략 뭐 지금부터 1600년 전인데 16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그릇으로는 대단히 정교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바닥, 이게 이제 바닥을 찍은 거죠. 요게 바닥을 찍은 건데, 그 바닥 찍은 데 보면 국강상, 강계도 호태왕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신라가 강계도 대왕의 지배를 받았다. 또는 장수왕 때도 한동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신라 영토확장 장면이죠. 왼쪽에 있는 건 진흥왕 때입니다. 잘 보시면은 뭐 진흥왕 때, 지증왕 때 우상국 북서 512년. 네. 그리고 백제 성왕 전사 553년이 나제동맹 결렬, 554년이 백제 성왕 전사인데 뭐 거의 같이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단양 적선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정비, 마운영비 순서대로 비문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아시고 북한산비는 현재 요 비문이죠. 요거. 북한산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단양 적성비하고 청녕비는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 적성비하고 청녕비가 의외로 좀 닮았어요. 잘 보면 비문이. 한편 여러분들 황초영비, 마운영비 이쪽에 비열을주가 설치가 된 건데요. 그러나 이 비열을주는 상실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필사적인 공격을 통해 나중에는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은 신라의 왕명견천입니다. 신라는 일단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 이런 순서대로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거서간은 군장, 군장국가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박혁거세. 차차웅은 무당.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하면은 재정이 분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석탈에. 이사금은 연명왕국 단계입니다.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리 이사금 최초죠. 마리간은 대군장, 강계도대왕 도움받은 뇌물마리간부터 소지마리간까지. 왕은 독립국가, 지증왕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별해서 정리하시고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본인이 유교학자라 혈통을 중요시 여겨서 혈통에 따라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분류합니다.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 성고리 왕위가 됐던 시기로 상대적으로 왕권은 좀 약합니다. 상대 등 최고 귀족관리적 화백회의 수장 아닙니까? 권한이 강합니다. 중대는 태종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로 태종무열왕 혈통의 진고리 왕위를 차지한 건데 이 시기가 통일신라 전성기를 구가하던 대로 이어집니다. 집사부, 시중. 집사부, 시중은 국가정보원의 수장, 원장 같은 경우인데 왕권을 강화하는 핵심 세력이죠. 하대는 선덕왕부터 경순왕인데 이 선덕왕하고 선덕여왕이 다릅니다. 주의하시고요. 선덕왕부터 경순왕은 뇌물 진골계가 왕위를 뺏어온 측입니다. 통일신라가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후삼국이 전개가 되죠. 후고구려, 후백제, 같은 나라들이 나타나면서 신라와 함께 후삼국이 전개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금 상대 등이 강화가 되고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던 시기입니다. 한편 그 고려 때 삼국유사를 쓴 일련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불교에 따라 상고는 박혁거세부터 지증왕까지, 성골, 중고는 법흥왕부터 선덕여왕, 진덕여왕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거는 선덕여왕도 맞지만 진덕여왕이 마지막 왕이니까. 그래서 진덕여왕까지를 이제 불교식 왕명시대라고 해서 중고로 놓은 거죠. 삼국사기로는 상고, 중고가 합쳐서 상대가 됩니다. 하고는 태종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로 진고리 왕위를 차지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중대하고 하대. 시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떠세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시기국은 조금은 까탈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반복해서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국의 왕들이 그래서 2, 3, 4, 5, 6세기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빨간 글씨는 고구려, 초록색 글씨는 백제, 파란색 글씨는 뭐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기 태조왕 고국천왕, 3세기 동천왕 고이왕, 4세기 미천왕 고국원왕, 근초고왕, 소수리왕, 침류왕, 강개토대왕, 뇌물마리간. 좀 보시기 않았나요? 5세기 장수왕, 비교왕의 나제동맹, 늘지마리간. 불교가 이때 들어오는 오지만 공인이 안 되죠. 계로왕 전사 475년. 정확히 말하면 이건 뭐 493년의 일이 되겠죠. 연도도 좀 고쳐드릴까요? 정확하게 되길 원하시면은. 그래서 결혼동맹이 만들어지게 되죠. 소지마리간, 여기 493년이라 적어는 드렸네요. 소지마리간이 신라에서 육부를 만들고 시장을 열었죠. 그 다음에 6세기 문자왕. 문자왕이 부여를 복속한 연도는 정확히는 494년이죠. 문영왕, 지증왕, 법흥왕, 불교 공인까지. 성왕, 진흥왕, 진평왕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끝났고요. 오늘 저하고는 지증왕에 대해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인 신라 전체를 한번 통일신라 이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단어 왕들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뇌물마리간, 늘지마리간, 소지마리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서 어려워요.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우리 다음 카페 풍산계 그룹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꼭 가입하셔서 또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공부의 향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선호였습니다.